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늘. 새싹들이 학교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더 이상 엄마 손에 의지하지 않는 아이들. 먼저 지난해 여러 학부 형님들 그리고 우리 광정초등학교 새 학기가 되면 어색하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까지 합니다. 권소영 선생님이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새 학기엔 가슴 설레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살이 더 늘면서 학교의 최고 학년이 된 아이들. 비록 언제나 봐왔던 얼굴들이지만 새 학기를 맞이하는 각오만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남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너희가 여기 쓰는 대로 일견이 뿌려주겠지? 이제 이 학교에서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1년. 아이들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칠판에 적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유명 관광지인 하조대 인근에 자리 잡은 작은 학교. 대부분의 어촌학교가 그렇듯이 양양 광정초등학교도 한때는 폐교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 작은 어촌학교는 행복 더하기 학교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떤 조그마한 변화가 생겨요. 자기들이 어떤 주인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고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어떤 좀 더 학교를 애착하고 적극성을 보이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조그마한 하기나마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또한 교사별 평가 우선 적용 학교로 선정되면서 다른 학교보다 먼저 전 교과목에 걸쳐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별 평가 운영 2년차를 맡게 됐다는 아이들과 선생님. 지난 1년의 경험들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광정초등학교의 수업은 다른 여느 학교들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교과 과정만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는 2학기 국어 과목 생각과 논리에 나오는 단원. 여기에 2학기 사회 과목인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단원도 뛰어넘고 과목의 벽까지 파괴한 이유는 뭘까? 일단 교과 간에 비슷한 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업을 좀 더 비슷한 수업은 합치면서 다양하게 다른 남는 시간에 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초 개별 과목의 기초 개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삶과 관련이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순서를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당겨서 배우기도 합니다. 연관성 있는 내용을 통합해 새로운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통합교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책으로 선거를 배운 아이들은 전교 어린이 회장단 선거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입니다. 일주일에 월급 15분씩 쓰기를 좋겠습니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험을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의 기간을 지금 만일 배움의 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선거는 1학기 초에 끝나고 2학기엔 교과서로만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선거 유세도 하고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와 개표 작업까지 진행합니다. 5학년 때는 교과서에 선거 같은 거 관련해서 나와도 3월 달에 이미 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직접 선거도 못하고 좀 아쉬웠는데
여기서 선거에 관련된 거 배우고 민주주의에 관련된 거 배운 다음에 직접 선거도 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후보자 토론도 해서 재밌었어요. 광정초등학교의 모든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이라 불리는 통합교과를 통해 현행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발표 내용을 보세요. 교사별 평가는 중간 기말고사처럼 똑같은 시험지로 학습 결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 재량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다양한 개인차까지 존중해 상시적으로 학생의 배움을 돕는 평가 방식입니다. 6분의 6? 하나가? 6분의 1. 그러면 이게 6분의 6. 그래서 6분의 2씩 나눈 걸 평가 방법이 다양해지다 보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 내용을 좀 더 창의적이고 풍부하게 짤 수 있습니다. 미리 제작한 평가지를 통해 각각의 아이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교사별 평가는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수업의 형태라든가 교육과정의 형태가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기 때문에 수업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몇 시간 이렇게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업의 과정이 아이들이 진정하게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라든가 하는 쪽으로 수업의 어떤 방향도 바뀌고 그러니까 자신의 교사 역할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상시평가라는 것도 과정에 아이들이 얼마나 같이 참여하고 얼마나 같이 협동하고 서로 배우고 함께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 과정들을 이제 둘러보는 걸로 그 과정들을 확인하고 하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현장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찾아간 곳은 속초의 한 동물병원. 국어와 슐과의 통합교과로 아이들은 사전에 이뤄진 인터넷 조사와 현장에서 진행되는 직업인 면담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오늘 동물병원을 찾은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믹스견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잘 도움받고 지금 물리 치료하면서 우리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의사라는 직업군을 몰랐었거든요. 제가 거의 한 22살, 1살 이때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의사라는 거를 알게 됐었는데 초등학생들 때부터 어떤 직업군에 관심을 가져서 그거를 알아간다는 장단점도 직접 현장 가서 취재를 해가지고 알아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참 좋은 변화 같아요. 교사별 평가는 선생님만의 몫은 아닙니다. 면담 대상자가 되는 직업인은 아이들의 면접 태도나 준비 과정을 보고 직접 평가에 나섭니다. 편지랑 평가의 취지랑 이런 것들을 편지 문구를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달라는 그 평가지를 봉투에 같이 넣어서 보냈습니다. 면담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면담을 직접 이제 면담 대상자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았고 교사별 평가 도입을 가장 환영했던 건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었던 시험이 이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명수 침착해. 준비 시작. 야.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이거 센데. 될까? 하지만 단지 시험지를 풀지 않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시험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 잡아봐 그러면. 선생님 왜 아닌지 설명해 줄게. 이거는 거기 잡아봐. 가운데 중심을 눌러보세요 거기. 93.79. 93.79인데? 지름은 어떻게 구했나요? 이거를 이 네. 막대랑요. 네. 이 굴렁쇠서 쟤네들이 쓰고 있는 그거를 한 다음에 클립보드로 직각을 잰 다음에요. 이거 줄자를 맞춰서 지름을 구하시고.
그동안 중간 기말 평가의 경우 배움에 대한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고 교육과정은 평가에 끌려다니는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점수가 1등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꼴찌라고 얘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수와 등수로 판단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사장되는 경우도 오히려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라든가 뭐 수시평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시 어떤 접수 이야기라든가 하는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이 스토리텔링이 이런 쪽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변화들이 결과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이 아이의 배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식의 변화도 필요할 겁니다. 초등학교. 농어촌 학교 학부모의 경우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절대적으로 공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 저는 최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서도 저희가 다 백지예요. 교과서대로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순서를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교과서에서 뭐 생활 속의 법을 배우는데 역시나 학부모들은 통합교과나 교사별 평가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과목별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설문이라고 하면 그게 뭐 글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던가 진도를 좀 충실히 나가는 상태에서 네, 이제 새로 도입되는 그런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걸 활용해서 여전히 상급 학교에서는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껏 해온 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운 거를 제가 이제 전학을 와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기대감도 크고 저희 아이들이 능동적인 그런 걸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만족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그런 교육 방법하고 많이 다르니까 또 따로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하죠.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했다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또 예전처럼 돌아가면 그러면 애들이 또 익숙하지 않은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중고등학교도 쭉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교육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대입 때도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교사별 평가를 경험한 아이들은 상급 학교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지난해 광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현북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정진희 학생. 진희는 작년에 손유미 교사로부터 배운 학생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과연 진희의 중학교 생활이나 성적은 어떤 편일까? 오랜 시간 수업을 관찰했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에게서 의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희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상시평가를 받은 아이들은 이전의 아이들과 분명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국영수사가 서술형 평가를 보는데 비교적 자기 생각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객관식과 주관식에 대한 다른 작년 애들을 비교해 보면 주관식 문제를 서술형 평가를 낸다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는데 얘네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애들이 유난히 학교 생활을 즐거워해요. 그게 부담감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는 학교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주말에도 오는 걸 좋아해요. 오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슨 시골적인 영향도 있지만 애들이 모여 있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책을 읽거나 지네끼리 무슨 모둠 학습을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이면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이 될 것이고 또한 지금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평가제라는 것은 절대평가이고 기존의 순위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제도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단순하게 지필고사, 일제고사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과정에서 형성평가를 지속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고민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면서 학생들의 자기 진로에 대한 행동과 학습의 이력을 만들어 나가게 하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 그런 방향이 앞으로의 중고등학교의 평가제도 변화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대학 입시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생태계 다시 찾은 광정초등학교. 오늘도 아이들은 교실을 나섭니다. 이번엔 학교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지만 이 순간 아이들은 만물을 하나의 생명처럼 여깁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단순히 조사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최종적으로 학습의 결과물을 내놔야 합니다. 시험이 아닌 UCC란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과 고민, 문제들을 한 편의 환경 영상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단지 학습의 결과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말입니다. 저희는 어떤 제목 다큐멘터리, 장면 다큐멘터리를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생각까지도 공유합니다. 결국 발표와 토론도 아이들에겐 정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인 셈입니다. 내 아이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 아마 모든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하지만 아이의 상세한 활동 기록을 담은 생활통지표를 받고 나선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점수가 나오면 엄마도 기대 수준에 못 미치니까 뭐 한 개를 틀던 두 개를 틀던 아니 더 많이 틀렸던 거기에 대해서 또 책망이 가잖아요. 그럼 아이는 또 주눅 들고 예, 시험 칠 때는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뭐 별표가 뭐 5개 만점 중에 3개만 있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일일이 뭐 각 영역별로 이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부족하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셔가지고 뭐 예전에 같으면 통지서 보면 모범적이고 얘는 뭐 지도력이 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통지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지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양 광정초등학교의 상시평가를 배우기 위해서 찾은 이웃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시험관에 해봤죠? 네, 시험관에 표시해놓고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진지하지만 결코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수업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31이 영식으로 맞네. 가까이서 수업을 지켜본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보면서 계속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 자체. 저도 작년에 9월에 이 아이들을 봤었어요. 3학년 때 또 수업을. 근데 그때와 너무나 달라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달라져 있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 늘 꿈에 그리던 모습. 처음엔 양양 광정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교사별 평가란 말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부담을 덜 느낀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사별 평가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평가에 드는 또는 수업에 드는 그런 형식적인 자료들, 서류들, 계획서들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거는 많은 부담이 될 텐데요. 일단 수업적인 아이디어, 교사의 그런 수업 시나리오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좀 스토리가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흘렀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험도 그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어쩌면 많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교육은 결국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공부하고 박수. 있는 것 같은 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 조금 불안한 감은 좀 있는데요.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중학교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많이 뛰어노는 게 가장 좋은 초등학교의 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며 배운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한 학기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냥 놀 수 있다는 게. 부담도 안 되고 시험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게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하고 신기한 수업도 하고. 다 재밌는데 제일 재밌던 건 체육이에요. 띵틀하다가 명구가 넘어져가지고 그게 넘어진 다음에